저희 빚집에 사는 형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그 남자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걸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채 그는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고 이 동네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외로움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날 그의 아들 민호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작은 운동화 한 짝만 남기고 차가운 강가에서 발견된 흔적들 때문에 세상은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는 장례식을 치르자고만 말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훤히 살아있는 것만 같던 아이의 방도 며칠 만에 흔적 없이 정리됐다. 그 남자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아내를 믿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마다 그녀만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함은 곧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곧 집안 곳곳을 뒤덮는 공포가 되었다. 그는 어느 날 결정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제 막 도움을 줬던 동네 아이를 집에 데려온 그 순간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서 그 아이가 가리킨 한 장의 얼굴, 아무렇지 않게 말한 한마디. 아, 이 형이요? 우리 윗집에 살아요.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죽었다고 믿어온 아들. 그 아이는 살아있었다. 그 남자는 사진 앞에서 굳어버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동네 아이가 말한 문장은 너무 평범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욱 무겁게 가슴을 내려앉게 했다. 아들은 죽었다고 했다. 이미 장례까지 치렀다. 그런데 지금 동네에 사는 한 아이가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방금 말한 형, 이 사진 속 이 아이가 맞아? 동네 아이는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기 502호에 살아요. 제가 자주 꼬셔서 같이 놀거든요. 저랑 같은 동네 삼총사예요. 그 말에 남자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동네 아이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해맑게 계속 말했다. 어제도 같이 놀았어요. 근데 형이 말하긴 했어요. 아저씨가 멀리 갔다고. 엄마가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해서 아저씨는 여행 갔나 보다 했죠. 남자는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숨이 폐로 들어가는 느낌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바라봤다. 아무 잘못 없는 얼굴, 순수함만 가득한 눈동자. 지금 들려주는 말은 거짓일 리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아내만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 민호가 어디에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왜 죽었다고 해야 했는지, 왜 장례를 서둘렀는지.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그 형 지금 집에 있을까? 동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네, 아마 있을걸요. 형은 보통 오후에는 집 안에만 있어요. 형 엄마가 밖에 못 나가게 해서요.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가 뜨겁게 흔들렸다. 아들을 숨긴 사람은 바로 자기 아내였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 남자는 집안 공기가 점점 눅눅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래 숨긴 거짓이 벽마다 스며들어 천천히 증발하는 듯했다. 동네 아이는 여전히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어슬렁거렸다. 그 모습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세상은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데 자기만 1년 동안 지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아이의 말을 들으며 남자는 멍해진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아내가 장례를 치르던 날 흐느끼며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우리 민호는 떠났어. 그 아이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시엔 슬픔으로 들렸던 말이 지금은 철저한 계산처럼 들렸다.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왜 아들을 데려갔을까? 왜 남편인 자신에게조차 죽었다고 속였을까? 남자는 점점 손끝이 저릿해졌다.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동네 아이가 말을 이었다. 형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저씨는 형을 버렸대요. 형을 힘들게 해서 자기들이 도망친 거래요. 남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힘들게 했다고? 버렸다고? 그는 어느새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내가 1년 동안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느껴졌다. 아내가 했던 말, 아내가 숨긴 진실, 아내가 선택한 도망,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다고 믿어온 아들. 남자는 생각했다. 만약 지금 당장 아들을 보게 된다면 과연 자신은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 두려움, 미안함, 분노, 그리고 다시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심장이 벌벌 떨리고 있었다. 동네 아이가 갑자기 말했다. 아저씨, 형 만나고 싶어요? 남자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에 걸린 무언가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순간 남자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네 아이는 신나게 신발을 꺾어 신으며 말했다. 마치 놀이터 가자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럼 제가 형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바로 앞이에요. 여기서 2블록만 가면 돼요.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굳어 있었고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밝아 보였다. 1년 동안 어둠으로만 느껴졌던 길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살아있다. 아들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주변의 빛깔이 모두 바뀌고 있었다.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동네 아이는 앞장서서 깡충깡충 뛰며 길을 안내했다. 그 얼굴에는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설렘뿐이었다. 그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민호의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다. 비슷한 키, 비슷한 걸음걸이, 비슷하게 작고 밝은 등. 그 등 뒤를 따라 걷던 기억이 1년 만에 다시 살아났다. 길을 걷는 동안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아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왜 그랬을까? 왜 아들을 숨겼을까? 왜 죽었다는 말까지 했을까? 사고라고 했던 그날, 장례를 준비하자고 말하던 그 목소리, 아이가 남겼다고 믿었던 흔적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너무도 급하게 진행됐다. 너무도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그는 깨달았다. 아내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동네 아이가 문 앞에서 멈췄다. 여기에요. 형 집 바로 여기. 남자는 몸이 굳어버렸다. 502호 문 앞. 손잡이가 눈앞에 있었지만 손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다. 동네 아이가 작게 말했다. 형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항상 이 시간에는 집에 있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작고 조용한 발걸음. 1년 동안 그리워하던 소리.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누가 왔어? 남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다. 목소리 하나로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는
남자의 심장을 그대로 붙잡아 흔들어 놓았다. 1년 동안 꿈에서도 들리지 않던 소리. 억지로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던 소리. 민호였다. 틀림없었다. 그 아이의 목소리였다. 남자의 다리는 힘이 풀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처럼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도망칠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때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나타난 작은 얼굴. 그 얼굴은 1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조금 더 길어진 앞머리, 조금 더 가늘어진 턱선, 그리고 여전히 자기 아빠와 닮은 눈. 민호는 문을 열고 낯선 남자를 바라보며 멈췄다. 남자의 입술이 떨렸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 한 줄만 볼 아래로 조용히 흘러내렸다. 민호는 그 눈물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남자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들을 눈앞에 두고 정작 아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다. 동네 아이가 옆에서 말했다. 형, 이 아저씨가 말했어. 너 보러 왔다고. 민호는 다시 남자를 바라봤다. 눈동자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속에서 억지로 지워낸 기억들의 흔적이 비쳤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나야, 아빠야. 민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남자의 아내가 문간으로 뛰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입술이 떨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어떤 말보다 그녀의 떨리는 눈빛이 먼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 그리고 드러날 진실에 대한 두려움.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문간에 선 세 사람 사이로 공기는 점점 더 날카롭게 갈라졌다. 마치 누구도 먼저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듯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남자의 시선은 아내의 떨리는 손끝에서 민호의 혼란스러운 눈동자로 그리고 다시 아내의 얼굴로 옮겨갔다. 숨어있던 진실이 이제 더 숨을 곳조차 없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내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문을 더 세게 붙잡았다.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 남자는 낮게 물었다. 왜 숨겼어? 왜 죽었다고 했어? 왜 나한테서 민호를 데리고 갔어? 아내는 대답 대신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뜬 채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 작은 손이 문틀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아팠다. 남자가 아이에게 다가가자 민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움직임 하나에 남자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아내가 아이 앞을 가리며 섰다. 민호 기억해? 아니지. 기억 못하지. 그래서 괜찮아. 여기서 그냥 조용히 살면 돼. 남자는 참아왔던 감정을 토해냈다. 괜찮다고? 내가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 아이 장례를 치르고, 아이 방을 치우고, 밤마다 죄책감에 술을 퍼마시고, 매일 아침,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방을 지나갔어.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러나 눈빛 끝에는 복잡한 감정이 얼룩져 있었다. 나는 민호를 지키고 싶었어. 그 말에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지키고 싶었다고? 아들을 아버지에게서 떼어놓고
죽었다고 속이는 게 지키는 거라고? 아내는 흔들리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당신은 몰랐어. 민호가 당신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 말은 남자의 귀를 때리듯 날카롭게 꽂혔다. 가슴이 쪼개질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진실인지 아내가 만든 이야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민호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아빠를 기억하는 빛이 없었다. 아내가 다시 말했다. 민호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이 나타나면 또 그때처럼 힘들어할지도 몰라. 남자는 말없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자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아내는 민호를 지킨 것이 아니라 민호에게서 아빠를 빼앗은 것이었다. 이제 되찾아야 했다. 남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전쟁으로 변해 있었다. 아내의 말은 계속 귀를 때렸다. 민호가 나를 무서워했다는 말. 내가 아이를 힘들게 했다는 말.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기운이 깔려 있었다. 아내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당신은 몰랐어. 민호가 당신 앞에서는 항상 조용했던 이유. 당신이 화낼까봐 숨죽였던 거. 내가 그 아이 표정들 다 봤어. 남자의 눈이 천천히 좁혀졌다. 억울함이 아니라 이상함 때문이었다. 민호가 내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그럼 왜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왜 상담도, 도움도, 대화도 없이 혼자 결정했어? 아내의 어깨가 움찔했다. 순간적인 동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는 듯 서둘러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일밖에 모르잖아. 집안일은 전부 나한테 맡겨놓고 민호가 어떤 감정으로 사는지 당신은 몰랐어.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들이 의도적으로 던진 것처럼 느껴졌다. 민호가 나를 무서워했다는 건 지금 내가 처음 하는 말이야. 그 말에 아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숨기려 해도 그 작은 떨림 하나가 남자에게는 너무 분명한 증거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남자는 더는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진짜 이유가 뭐야? 왜 민호를 나한테서 빼앗았어? 아내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 듯 그녀의 진심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신이 너무 잘해서였어. 남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당신은 뭐든 완벽했어. 일도, 인간관계도, 돈도, 집도. 나만 늘 부족했어. 민호도 당신을 더 따랐어. 그래서 나는 엄마로서 점점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죄의식보다 자격지심이 더 강하게 타올랐다. 민호가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고 당신을 더 의지하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죽었다고 한 거야? 아내는 입술을 눌러 깨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완벽한 아빠인 게 나한테는 지옥이었어. 민호조차 당신 편을 들 것 같아서 나는 미칠 것 같았어. 남자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감정만 남아 있었다. 자신이 완벽해서 그래서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 그 말은 그 어떤 상처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이 더 드러났다. 민호는 그 어떤 위험도 당하지 않았다.
그저 질투와 열등감에 갇혀있던 아내에게 강제로 아버지를 빼앗긴 것이었다. 남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는 되찾을 시간이었다. 남자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은 허무함 속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자신이 집착했던 진실은 거대한 사건도 범죄도 사고도 아니었다. 그저 아내의 마음속에 쌓여온 작고 질긴 열등감이 1년 동안 한 가족을 갈라놓은 것이었다. 아내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손등에는 힘이 너무 들어가 핏줄이 도드라졌다. 나는 민호를 잃고 싶지 않았어. 남자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서 나를 잃게 만들었지. 아내는 눈을 크게 떴다.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조금은 깨닫기 시작한 듯했다. 민호는 두 사람을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남자는 민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다.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그 한마디에 아이는 어깨를 움찔했다. 아저씨가 아빠라는 게 무서워?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무섭진 않은데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 남자의 심장이 또다시 무너졌다. 아빠한테 가까이 가면 엄마가 올 거라고. 아내는 얼굴을 감췄다. 남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아이의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아빠는 너한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아. 그래도 너를 보고 싶었어. 너 살아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고마워. 민호의 눈망울이 흔들렸다. 그리고 아이는 겁을 내면서도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남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억누르던 감정을 터뜨리듯 말했다. 민호는 내 아들이야.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나한테도 내 아들이야. 그 말은 조용했지만 세상 어떤 외침보다 강하게 울렸다. 아내는 다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듯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민호를 데려가겠다는 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결정하는 일은 없어. 그는 덧붙였다. 민호는 우리 둘의 아들이니까. 아내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스스로 무너진 듯 주저앉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남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내의 행동은 용서 여부를 넘어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은 시작일 뿐이었다. 잃어버린 1년을 되찾는 긴 여정의 첫걸음. 그리고 남자의 마음은 처음으로 희미한 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안 공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1년 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졌던 그 텅 빈 집. 그곳은 이제 희미한 희망과 함께 새로운 숨결을 품기 시작했다. 남자는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아팠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지금도 민호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고 있었다. 잡았던 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잃어버린 1년을 전부 흔들어 놓았다. 그는 집안을 둘러봤다. 민호가 쓰던 방은 이미 오래전 정리해버려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방 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렸다. 그러나 오늘부터 그 방은 의미가 달라졌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올 아이를 기다리는 공간이 된 것이다. 남자는 방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간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무것도 없는 방. 하지만 남자는 벽을 손으로 쓸며 마치 아이가 뛰어다니던 모습을 떠올렸다. 웃는 얼굴, 장난치는 목소리, 침대 위에서 떨어지며 깔깔거리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장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눈물이 서서히 고였다. 남자는 천천히 방 한가운데 앉아 지나간 1년을 되돌아봤다. 아내가 왜 그랬을까? 질투? 두려움? 상실감? 아니면 통제하고 싶었던 걸까? 그녀의 말은 그저 변명일 뿐인지 진심이 섞인 고백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녀는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자신이 아이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 두려움이 결국 한 가정을 찢어놓았다. 남자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이 달아올랐던 그의 마음을 조금 식혀주었다. 민호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다시 만나야 한다. 찾아야 한다.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아내에게 전부 맡길 수는 없었다. 남자는 결심했다. 오늘부터 민호를 지키는 건 아빠인 자신이라는 것을.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아내였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호가 당신 얘기를 계속 물어봐. 남자는 숨이 멎는 듯했다. 뭐라고 했는데? 아빠가 정말 나를 찾고 있었냐고. 어떻게 믿어야 하냐고 묻더라. 남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전부 말해. 내가 1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 아이가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는 입을 다물었다. 남자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내일 민호를 보러 갈게. 그 말에 아내는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남자는 전화를 끊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안정되고 있었다. 오늘은 되찾는 첫걸음, 내일은 진짜 가족을 다시 만나는 날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누구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몸은 거짓말처럼 가벼웠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준비를 오늘은 하고 있었다. 민호에게 갈 준비, 아빠로서 다시 서기 위한 준비. 거울 앞에 선 그는 어제보다 훨씬 단단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상실감에 잠겨 살던 그 남자가 아니라 되찾기 위해 움직이는 아빠의 얼굴이었다. 넥타이를 매다가 문득 손이 멈췄다. 민호가 어릴 때 늘 넥타이 묶는 아빠를 따라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작은 손이 넥타이 끝을 잡고 꼬아보겠다며 웃던 장면. 그 장면이 떠오르자 가슴이 또 한 번 먹먹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실의 먹먹함이 아니라 기대의 먹먹함이었다. 그는 서둘러 차에 올라 502호가 있는 아파트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한 남자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이 민호와 다시 시작하는 첫날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어떻게 만들지. 모든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이상하게 느리게 올라갔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남자의 심장은 한 번 더 크게 뛰었다. 마침내 502 숫자가 눈앞에 나타났다. 문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제처럼 떨리지 않았다. 오늘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작은 발소리. 어제 그 문 뒤에서 들리던 바로 그 소리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민호가 서 있었다. 어제보다 조금 덜 경계한 얼굴. 어제보다 눈빛에 약간의 호기심이 담긴 얼굴.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녕, 민호야. 아이는 고개를 조금 갸웃하며 대답했다. 어제 왔던 아저씨? 남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응, 아니, 아빠. 민호는 그 말을 듣자 어디선가 배운 듯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러나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도망치듯 뒤로 물러났다면 오늘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안쪽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어제와 달리 오늘의 그녀는 낯빛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고 눈에 깊은 후회가 비쳐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민호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오늘은 비난하러 온 게 아니다. 오늘은 되찾으러 온 것이다. 아이의 마음, 아이의 기억, 아이의 아빠라는 자리를. 남자는 민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혹시 괜찮다면 조금만 이야기해 볼래? 민호는 손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한참 동안 고민했다. 아내도 숨을 참은 듯 민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민호는 아주 천천히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남자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순간 남자의 눈가가 젖었다. 그 손길은 지난 1년을 모두 끌어안는 듯한 따뜻하고도 미묘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다. 민호가 남자의 손을 잡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1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힘이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소파로 이동해 민호와 마주 앉았다. 아이는 긴장한 듯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아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호야, 혹시 아빠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어? 민호는 고개를 한번 흔들었다. 그러고는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가 말했어.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었다고. 그 말에 남자의 가슴이 또다시 깊게 내려앉았다. 그래서 아빠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래서 아빠는 나한테 화낼 거라고.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망가진 지난 1년을 보는 것 같았다. 아내는 부엌 쪽에서 말없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 표정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민호야, 아빠는 민호에게 한 번도 화내고 싶었던 적이 없어. 민호는 눈을 크게 뜨고 아빠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이해보다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근데 민호는 말끝을 흐렸다. 엄마가 말했어. 아빠는 나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를 혼낼 거라고.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내의 거짓말이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민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민호라고 대답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마치 알고 싶었던 대답을 이제야 들은 아이처럼. 남자는 이어 말했다. 아빠는
민호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숨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어. 민호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엉켜 있었다. 그러던 중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나 찾으러 계속 돌아다녔어? 남자의 목을 대가 크게 움직였다. 그 질문은 그에게 너무 큰 의미였다. 아빠는 매일 찾았어. 포기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 민호는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잡았다. 어깨가 서서히 들썩이기 시작했다. 엄마는, 아빠는 나 안 찾는다고 했어.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너 잃고 살아본 적 없어. 그게 내가 하루를 버티는 유일한 이유였어. 그 말을 들은 민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떨어뜨렸다. 아이는 천천히 남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머리를 아빠의 가슴에 기대었다. 남자의 온몸이 굳었다가 조금씩 풀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감싸 안았다. 1년 만에 다시 느끼는 아들의 체온이었다. 그 순간 아내는 부엌에 서서 말없이 자신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지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다. 아이와 아빠의 재회는 그녀가 빼앗아온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아이를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민호야, 아빠가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절대로 놓치지 않을게. 그 말은 남자에게도 민호에게도 그리고 이 집에 머물던 모든 어둠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민호가 아빠의 품에 안겨 흐느낄 때 거실 안의 공기는 1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자는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다시 한번 느꼈다. 이 순간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는지. 민호는 아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지 어깨가 계속 들썩였다. 남자는 민호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말은 아이를 위로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잠시 후 민호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남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단순한 부탁이 그를 무너뜨릴 정도로 따뜻했다. 그래. 아빠도 민호랑 놀고 싶었어.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아이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치듯 지나갔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남자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붉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아내는 거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말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정을 쏟아내려고 하지 않았다. 이미 싸움의 단계는 지났다. 이제는 정리와 선택의 단계였다. 민호 앞에서는 이 얘기 그만하자. 남자의 말은 단단했지만 분노 대신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민호에게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우리 잠깐 산책할까? 민호는 한순간 주저하더니 아빠의 손을 꽉 잡았다. 응. 그 작은 대답 하나로 남자의 눈가가 다시 젖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다. 민호는 신발을 급하게 신고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어디 가는 거야? 남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가 좋아하는데 아빠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민호는 긴장한 듯 하면서도 기대하는 얼굴을 했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고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천천히 울렸다. 남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아이의 손끝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손을 감았다. 그 순간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다시 아빠랑 살 수 있어? 남자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눈동자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불안과 기대가 섞인 눈. 남자는 몸을 숙여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다. 민호야, 그건 아빠가 꼭 이루고 싶은 소원 중 하나야.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남자는 확신했다. 이제 민호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일은 민호를 위한 선택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의 산책은 아빠와 아들의 첫 대화이자 잃어버린 1년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다. 민호와 남자는 아파트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햇빛은 부드럽게 내리쬐고 바람은 겨울 끝자락의 차가움을 살짝 품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공기는 남자에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민호의 손이 온전히 그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길을 걸었다. 민호는 조그마한 발걸음으로 아빠를 따라 걸었고 남자는 그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음을 늦췄다. 이 단순한 풍경이 그에게는 1년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빠, 나 어릴 때 아빠랑 자전거 탔었어?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그때 민호가 넘어져서 무릎 다쳤던 거 기억나? 민호는 놀란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다. 그 얘기 엄마는 해준 적 없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날은 우리 둘만 아는 날이었거든. 민호가 무섭다고 울면서도 끝까지 포기 안 했어.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때도 아빠가 나 안 혼냈어? 남자의 심장이 또다시 내려앉았다. 혼내? 왜?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엄마가, 아빠는 작은 잘못도 싫어한다고 했어.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내가 심어온 거짓말들이 얼마나 깊게 아이의 마음을 파고들었는지 이제야 더 명확하게 보였다. 그는 걸음을 멈춰 민호의 양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민호야, 아빠는 내가 잘못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울어도 실수해도 괜찮아.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빠라는 존재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조금씩 다시 느끼고 있는 듯했다. 남자는 민호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다. 아빠는 민호가 어떤 모습이어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아빠에게 몸을 더 가까이 붙였다. 조용한 길 위에서 작고 소중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둘은 근처 작은 공원까지 걸어갔다. 그곳은 민호가 사라지기 전 둘이 자주 오던 장소였다. 그때의 기억처럼 벤치 옆에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미끄럼틀 아래엔 아이들이 없이 고요함만 가득했다. 남자는 벤치에 앉아 민호를 옆에 앉혔다. 민호야, 아빠가 하나만 물어봐도 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나 보고 싶었던 적은 있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이나 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아주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응. 남자의 가슴이 울컥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민호는 작은 손가락을 꼬며 말했다. 엄마가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아빠가 오면 우리가 다시 싸울 거라고,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라고 했어. 남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이에게 거짓 죄책감을 씌워온 아내의 숨겨진 악의가 더욱 또렷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아내를 욕할 수는 없었다. 민호에게만큼은 불안이 아닌 안정감을 줘야 했다. 남자는 민호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민호야, 우리가 싸우는 건 민호 때문이 아니야. 어른들 문제야. 그리고 아빠는 싸우고 싶지 않아. 민호가 있어서 싸울 이유도 없어.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그 속에는 아빠를 향한 믿음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럼 아빠, 나 아빠 집에 가도 돼? 남자는 그 말에 숨을 삼키듯 멈췄다. 그리고 눈물이 찔끔 고였다. 당연하지. 그는 떨리는 웃음을 지었다. 아빠 집은 항상 민호 집이야. 이제 남자는 확신했다. 아이의 마음은 이미 절반 이상 돌아왔다. 이제 남은 건 남자가 지키고 남자가 선택해야 할 마지막 진실뿐이었다. 민호와의 산책을 마친 남자는 아파트 앞에서 다시 한번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 믿음의 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가 말했다. 아빠 집, 오늘 가도 돼? 그 말에 남자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1년을 잃어버렸던 아빠에게 아들이 건넨 첫 번째 초대였다. 물론이지. 남자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빠 집은 언제든지 널 기다리고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잃어버렸던 1년을 천천히 메워주는 가장 큰 위로였다. 그러나 둘이 함께 502호로 다시 돌아가려는 순간 거기에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아내였다. 남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안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가 아빠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오늘 그만하면 된 거 아니야?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호는 혼란스러운 게 아니야. 돌아오고 있는 거야.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사람을 불안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남자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아이는 잠시 고민했다. 그러고는 어렵게 입술을 열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조그맣지만 확실히 떨리고 있었다. 아빠가 나를 안 찾았다는 말, 그거 진짜야? 그 질문에 아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진실을 드러낼 용기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듯 보였다. 민호는 다시 물었다. 아빠가 나 싫어했다고 한 것도 진짜야?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남자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기다렸다. 이 진실은 아내가 직접 말해야 했다. 잠시 후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아니야. 그건 엄마가 거짓말했어. 민호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봤다. 왜 거짓말했어? 그 질문은 어른인 아내보다 아이가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아내는 손을 떨며 말했다. 엄마가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아빠가 너를 더 좋아할까봐. 너도 아빠만 보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 말은 덮어두고 있던 진실의 덩어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민호는 작게 말했다. 나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 그 한마디가 이 집의 모든 잘못된 균형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턱을 떨며 말했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정말 미안해. 남자는 민호의 손을 잡은 채 아내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직하게 말할 시간은 우리 둘이서 갖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남자는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아빠 집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 천천히 해볼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에는 이제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닌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남자는 한 손으로 민호를 잡고 다른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는 문 너머로 떠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깊은 절망이 비쳐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단호하게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아내의 감정이 아니라 민호의 행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민호는 아빠의 손을 놓지 않고 말했다. 아빠, 나 오늘 아빠 집에서 자도 돼? 남자는 웃었다. 진심으로 따뜻하게. 그럼 그는 말했다. 오늘부터 아빠 집은 민호의 집이야. 남자와 민호는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민호는 아직 어색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그 손을 스스로 놓지 않았다. 아빠와의 거리가 어제보다 분명하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남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집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 내 방이 있었던 곳이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응, 민호가 놀던 장난감도 있고 민호가 그리던 그림도 있었지. 민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빠가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아이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들어와. 이 집은 원래 민호 집이야. 민호는 망설이다가 발을 꾹 내딛고 거실로 들어왔다. 거실에는 1년 동안 지워지지 않은 민호의 흔적들이 있었다. 민호가 좋아하던 로봇 피규어, 작은 책상, 아이 전용 컵,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민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 이 사진 나야?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가족 사진이야. 아빠, 엄마, 그리고 민호. 민호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 표정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이 집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나레이션. 남자는 민호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 민호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아빠랑 같이 레고 만들고 싶어. 남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당연히 해야지. 둘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레고 박스를 펼쳤다. 민호는 작은 조각들을 손가락 사이에 껴가며 아빠를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남자는 그 눈빛을 느끼고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야, 혹시 뭐든 궁금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봐도 돼. 민호는 조용하게 말했다. 아빠, 그동안 나 보고 싶었어? 남자는 그 말에 레고 조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작은 어깨가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엄마가, 아빠는 나 잊어버렸다고 했어. 남자는 민호를 끌어안았다. 아빠는 내가 사라진 날부터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민호의 눈물이 남자의 어깨를 적셨다. 그 눈물은 1년 동안 눌려있던 외로움, 불안, 두려움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남자는 그 작은 등을 감싸며 천천히 흔들어 주었다. 괜찮아. 이제 아빠가 있어.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랑 계속 같이 지내줄 거지? 남자는 조용히 다짐하듯 말했다. 당연하지. 너랑 아빠는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 순간 남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진짜 아빠라는 감정이 살아났다. 눈앞에 있는 아이는 다시 되돌아온 선물이었다. 그리고 남자는 깨달았다. 오늘은 되찾는 날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선택하는 날이라는 것을. 레고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만큼 민호와 남자는 오래도록 함께 놀았다. 민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곁에서 긴장을 풀었고 말투도 조금씩 밝아졌다. 남자는 아이의 눈빛에서 1년 동안 묻혀있던 순수함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 집은 드디어 다시 집이 되고 있었다. 민호가 잠시 쉬고 싶다며 소파로 가자. 남자는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올렸다. 그 잠깐 동안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보낸 사람 안에. 내용은 짧았다. 민호 오늘만 데려가 있는 거지? 내일은 돌아오게 해. 남자는 문자를 읽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1년 동안 그가 잃은 것, 아내가 빼앗았던 것, 그리고 민호가 겪었던 거짓의 무게. 오늘로 끝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답장을 시작했다. 그는 문자에 이렇게 적었다. 민호는 지금 우리 둘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야. 하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민호의 행복을 기준으로 할 거야. 내 감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는 짧게 덧붙였다. 그리고 지금 민호는 나와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 보여. 보냈다. 몇 분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자는 통화를 받았다. 민호 데려와.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 없이 민호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호는 엄마를 잃는 게 아니라 거짓말과 두려움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야.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이어 말했다. 내가 만든 이야기로 아이의 마음을 조종하던 건 끝이야. 민호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는 지금 나와 지낼 거야. 최소한 법적으로 다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 말에 아내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나를 벌주는 거야? 남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민호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난 지금 아주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어떤 분노보다 차갑고 단단한 진실이었다. 아내는 통화를 끊었다. 그 순간 거짓과 조작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힘은 무너졌다. 그것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도 정의로운 복수였다. 남자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민호는 졸린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 오늘 나 여기서 자도 돼? 남자는 미소 지었다. 그럼 여긴 민호 집이라니까. 민호는 아빠에게 다가가 작게 안겼다. 남자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 품 안에는 1년 동안 사라졌다고 믿었던
가장 소중한 온기가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빠 옆에서 잠들었다. 작은 숨소리가 옆에서 느껴졌다. 남자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창밖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도시의 불빛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전 멈춰버린 이 집의 시간은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빠가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기까지 가장 인간적인 마음으로 싸운 이야기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이가 다시 사랑을 배우는 가장 따뜻한 순간들의 기록이다.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나날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